안녕하세요. 12가인데요. 우리 12가 제목을 한번 볼게요. 12가 띠바디 안다레 만주아래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라는 표현인데 왠지 레스토랑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그런 표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본문 한번 같이 볼게요. 본문 녹음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Lezione 12. Ti va di andare a mangiare? Dialogo 12. Ti va di andare a mangiare? Sì, andiamo. Ho molta fame anch'io. Dove vogliamo andare? A me piacerebbe mangiare un bel piatto di pasta. Allora andiamo al ristorante da Gino. Buona idea. Buongiorno, quanti siete? Siamo in 2. Volete sedervi qui? Va bene. Eccovi il menù. Antipasto misto, carne, pesce, abbiamo un po' di tutto. Grazie. Desidera qualcosa da bere? Sì, prendiamo 1 litro di vino rosso e anche una bottiglia d'acqua naturale. Benissimo. Avete deciso? Sì, io prendo un antipasto misto, linguine alla matriciana e come secondo l'arrosto di vitello con un contorno di patate al forno. Io invece vorrei l'antipasto di mare, le penne con zucchine e gamberetti, la frittura mista e l'insalata verde. Bene, sarete serviti tra pochi minuti. La cena è stata di vostro gradimento, signori? Decisamente, era tutto squisito. Volete qualcos'altro? Per me un caffè, grazie. Anche per me. E può portarci il conto, per favore? Certamente. 자, 여러분 대화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레스토랑 가서 메뉴를 주문하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이탈리아 놀러 가셔서 이제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시면 이런 표현들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는 우리 음식을 주문할 때 많이들 코스 요리로 먹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탈리아 사람들도 이렇게 뭐 전체 요리에서부터 메인 메뉴 또는 후식까지 먹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보통은 그러니까 간소하게 그냥 첫 번째 프리모 삐아또나 세콘도 삐아또 중에 하나를 먹고 또 후식으로 먹으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서 아, 이거 코스로 다 먹어야 되나 이런 부담감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뭐 파스타 먹고 싶으면 프리모 삐아또 드시면 되고요. 고기나 생선 요리 먹고 싶다 이러면 세콘도 삐아또 이렇게 주문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본문의 내용을 만세 포인트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만세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밥 먹으러 갈까? 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12과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띠바디 안다레 만주아래 우리 밥 먹으러 갈까? 밥 먹으러 가자 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뭐뭐 하는 거 어때? 너한테 어떠한 것이 괜찮니? 라는 표현으로 의견을 물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띠바디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띠바디 안다레 아만주아래 뭐 먹으러 가는 거 어때? 너한테 괜찮아? 라는 표현을 할 때요. 그러니까 대답을 만약에 해주신다 그러면 미바 베네 혹은 뭐 오케이 뭐 페르페토 이런 표현으로 써줄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띠바디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뭐뭐뭐뭐 하는 것이 내게 괜찮겠니? 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띠바 너에게 바 원래는 안달의 동사죠. 안달에 무엇이 좋다 안 좋다 라는 표현할 때 우리 안달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원래는 가다라는 표현인데 이럴 경우에는 안달에가 무엇이 어때 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사용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하러 갈래? 너 만약에 쇼핑하러 갈래? 띠바디 파레 뭐 쇼핑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보시면 몇 분이세요? 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식당에 식사를 하러 들어가면은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이제 테이블을 인원에 맞게 이제 어레인지를 해주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탈리아도 똑같아요. 몇 분이세요? 라는 표현을 듣게 돼요. 여러분들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가시면 그럴 때 quanti siete 라는 표현으로 아마 듣게 될 거예요. quanti siete 몇 분이세요? 여러분들 몇 명이 오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은 어떻게 해주냐면요. 대답은 in이라는 전치사를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문에 보시면 quanti siete?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siamo in due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는 둘입니다. 그래서 siamo due가 아니라요. siamo in due, 우리 이 그룹 안에 2명이 있어요. siamo in due라는 표현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3명이다 이러면 siamo in tre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로 같이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 레스토랑 가셔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우리 배웠던 표현을 활용을 해보세요. 자, 3번 넘어가 볼게요. 3번 같은 경우는 뭔가 더 드시겠어요? 라는 거예요. 이미 주문한 것 혹은 지금 이미 먹은 것 이외에 또 다른 거 뭐 드시겠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후식 같은 경우 메인 요리가 끝나고 나서 후식으로 커피나 또는 뭐 조각 케이크 같은 것을 먹을 때 이런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볼레떼 꽈알코사 알트로라는 표현으로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볼레떼 여러분들 원합니까? 꽈알코사 어떤 것 무엇 알트로 또 다른 그래서 꽈알코사 알트로 이렇게 같이 붙여서 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른 것 더의 표현인 꽈알코사 알트로를 사용을 해서 물어볼 경우에 이제 각자 원하는 게 다를 경우에 있잖아요. 저희 다 커피 마실게요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커피고요. 저는 오렌지 주스 주세요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 저에게는 저를 위해서는 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빼르메라고 써주시면 되세요. 볼레떼 꽈알코사 알트로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커피 주세요. 빼르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예문 보시면은 볼레떼 꽈알코사 알트로 빼르메 un caffè grazie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커피 주시고요. 빼르레이 그녀에게는 뭐 un aranciata 오렌지 주스 주세요 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문법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문법에 보시면요. 비교급과 최상급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비교급이라는 것은 어떠한 2가지 이상의 대상이 있을 경우 무엇이 더 뭐뭐하다 또는 무엇이 덜 뭐뭐하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를 비교급이라고 하는데 이탈리아에서도 이 비교급, 최상급이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게 문법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좀 이탈리아 문법은 단순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아직 우리가 벌써 반이 넘어가긴 했지만 암기할 게 너무 많기는 해요. 너무 많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도 꼭 외워두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우등이나 열등 비교 한번 볼게요. 우등의 비교 같은 경우는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열등은 어떨까요? 뭐뭐보다 덜 뭐뭐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더 또는 덜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piu나 meno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essere più 뭐 하면 더 뭐뭐하다. essere meno 이러면 덜 뭐뭐하다라는 건데 어떠한 것보다 비교하는 다른 대상 뭐뭐보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요. 보다에 해당하는 d 혹은 아래 보시면 깨 2가지가 나와 있어요. 어쩔 때는 d를 쓰고 어쩔 때는 깨를 쓰는 경우가 이제 또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예문을 보시면 언제 d를 쓰고 언제 깨를 쓰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문의 첫 번째 mio fratello è più alto di me 라고 쓰여져 있어요. mio fratello는 나보다 키가 더 커요. 여기서는 우등 비교가 되겠네요. più alto예요. essere più di 해가지고 우등 비교가 쓰였네요. 그래서 mio fratello는 나보다 키가 더 커. 이럴 경우에는 d가 쓰였어요. 왜요? 명사간 비교일 경우 혹은 대명사간 비교일 경우에는 뭐뭐보다 라는 표현으로 d를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비교하는 대상이 mio fratello와 나 이렇게 한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죠. 2개 다 명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명사 간의 비교를 할 때는 여러분 D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세요. 자, 2번째 거도 한번 볼게요. La Corea è meno ricca dell'Italia. 이 예문 같은 경우는 보시면 2가지의 명사가 서로 비교가 돼요. 하나, 첫 번째 La Corea. 2번째
l'Italia. 그쵸? 어떤 것으로 비교가 되나요? ricca라는 형용사로서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meno D예요. 뭐뭐보다 덜 뭐뭐하다라는 열등 비교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라꼬레아는 한국은 이탈리아보다 덜 부유하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이탈리아와 한국이라는 명사끼리 비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D라는 것을 쓴 거예요.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아래에 깨라는 것은 언제 쓰는지 한번 볼게요. 이 깨라는 것은 예문 먼저 보시면 Clara è più simpatica che bella. 지금 비교하는 대상이 어때요? 클라라가 심파티카 하대요. 벨라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아름답기보다는, 예쁘기보다는 호감 가는 형이다. 참 성격 좋은 사람 같다. 라는 표현 쓸 때 우리 심파티코, 심파티카 쓰잖아요. 그럴 경우에 쓴대요. 그래서 비교하는 대상이 지금 형용사 심파티카랑 두 번째 형용사 벨라가 있어요. 이렇게 형용사끼리 비교할 경우에는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뭐뭐보다 덜 뭐뭐하다 라는 경우에 깨를 쓰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는 명사끼리 비교할 때는 D를 썼지만 형용사끼리 비교를 할 경우에는 깨를 쓰게 되어 있어요. 또는 동사 간 비교를 할 때도 깨를 써요. 여러분 보세요. Mi piace di più studiare che giocare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는 무엇을 더 좋아해요? 무엇을?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한대요. 여러분들도 노는 것보다 공부하는 거 더 좋아하시나요? 친구 같은 경우는 노는 것보다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한대요. 그래서 studiare와 giocare 두 동사 간의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D가 아니라 깨를 써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우등 비교, 열등 비교를 한번 봤고요.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동등 비교 한번 볼게요. 자, 동등 비교 같은 경우에는 뭐뭐만큼 뭐뭐하다라는 거죠. 동등한 거잖아요. 무엇이 뭐뭐만큼 똑같은 가치로 뭐뭐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동등 비교를 쓰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딴또, 꽌또 혹은 꼬지, 꼬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괄호 안에는 왜 넣어놨을까요? 그렇죠.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괄호 안에다가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딴또, 꽌또, 꼬지, 꼬매 할 때 딴또와 꼬지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자, 예문에 보면 Roma è tanto bella quanto Parigi 라고 되어 있어요. 동등 비교이기 때문에 로마가 파리만큼 아름답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딴또, 꽌또라는 표현을 썼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 딴또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로마의 벨라 꽌또 파리지라는 표현으로도 쓰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동등 비교하실 때는 딴또, 꽌또, 꼬지꼬매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딴또, 꽌또를 떨어져서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붙여서 쓰게 되죠. 딴또, 꽌또 이거 하나의 우선 단어처럼 같이 붙여서 쓰게 되면은 Questa macchina è veloce tanto quanto è comodo. 이것도 동등 비교가 돼요. 이럴 경우에는 문장 간의 비교를 할 때 딴또, 꽌또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자동차는 veloce, è veloce, 빠르다. tanto quanto è comoda. 편리한 만큼 빠르다 라는 문장 간의 비교죠. 에셀의 형용사, 에셀의 형용사 라는 문장 간의 비교를 할 때는요. 이렇게 딴또, 꽌또를 써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등 비교하는 방법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그렇죠. 최상급이 남았겠죠. 자, 최상급은 한번 볼게요. 최상급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적인 최상급과 절대적인 최상급이 있는데 절대적인 최상급은 가장 뭐뭐하다 라는 표현이고 상대적인 최상급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어떤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본 것 중에 아니면은 이탈리아 안에서 라는 어떤 범위 안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뭐뭐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먼저 나와 있는 표현을 보시면 최상급, 이게 절대적인 최상급이죠. 절대적인 최상급은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 형용사에다가 어미의 이시모만 붙여주시면 되세요. 원래 브라보 같은 경우는
브라보는 형용사잖아요. 뭐 훌륭한이라는 뜻인데 가장 훌륭하다 이러면 브라보에다가 맨 끝에 어미를 빼고 이시모를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문 보시면 나오죠. 마르코 에운 라가쪼 몰또 브라보라는 매우 훌륭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부사로서 형용사를 수식해서 매우 훌륭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최고다, 가장 훌륭하다라는 최상급 표현으로 쓰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브라보에다가 어미 오를 떼버리고 이시모를 붙여서 절대적인 최상급 만드시면 되세요. 자, 이게 절대적인 최상급이었고요. 자, 그러면 상대적인 최상급은 어떻게 만들까요? 절대적인 최상급은 어미만 바꿔주면 됐는데 상대적인 최상급은 뭐뭐 중에서 가장 뭐뭐하다라는 표현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순을 보시면 정관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비유나 매너 플러스 형용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문에 Marco è il ragazzo più intelligente della classe. 마르코는 반에서 제일 똑똑해요. 이런 게 바로 상대적인 최상급이에요. 반에서, 반 친구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 어떤 범위가 한정되어 있죠. 그럴 경우에 마르코는 똑똑한데 가장 똑똑하다. il ragazzo più 형용사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della classe. D 플러스 어떠한 범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두 번째 표현 보시면 Maria è la ragazza più alta della classe. 보시면 어떤 표현일까요? 마리아가 학급에서 키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학급에서 가장 크다. 상대적인 최상급을 만들 때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이 어순 정관사, 명사, più, meno, 형용사 어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최상급 형용사가 우리 이렇게 삐우나 매노를 써서 만들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 단어로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냥 선호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쓰시면 되세요. 나는 삐우나 매노를 넣어서 쓰고 싶다. 삐우 무어노 하시면 되시고요. 아니면 밀리오레라는 표현으로 쓰고 싶다. 그럼 밀리오레 쓰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띠모 라는 표현으로 쓰고 싶으면 최상급 오띠모라는 표현으로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비교급 밀리오레를 쓰거나 최상급 오띠모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삐우모노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삐우모노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래 나와 있는 것들은 각각의 형용사에 따라서 비교급 표현과 그러니까 최상급 표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자,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수동태 한번 볼게요. 수동태는 우리 앞서서 C 플러스 동사의 3인칭 형태를 결합을 해서 수동의 형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로 일반적으로 수동문 만드는 그러한 방식이 나옵니다. 수동문을 만들 수 있는 동사들은 모든 동사들이 수동문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동사라고 했었죠? 예, 그쵸. 타동사로는 수동문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타동사는 능동문도 만들고 수동문도 만들어요. 그쵸. 타동사라는 것은 목적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진 동사만이 수동문으로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자, 수동문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 essere 또는 venire, 오다라는 뜻의 venire 플러스 pp 형태가 되는 거예요. 분사 형태인데 이 pp는 우리가 아직 많은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예문에 나와 있는 동사들의 pp를 먼저 이제 선행학습하면 다음 과에서 조금 배우기 공부하기 수월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볼게요. 일단은 예문을 볼게요. 마리아 legge un libro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책 한 권을 읽는다. 이게 능동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능동문이에요. 타동사가 들어간 능동문인데 여기서 마리아가 책을 읽는다라고 하지 않고 수동문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책이 읽혀진다. 누구에 의해서? 마리아에 의해서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 수동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한다라기보다는 무엇이 어떠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지다 무엇이라는 행위를 받게 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동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수동문에서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능동문에서의 목적어예요.
이 목적어 un libro가 능동문의 주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되어집니다. 읽힙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동문을 만드는 게 에세레나 베니레 플러스 pp라고 했잖아요. 우리 레쥐레라는 동사를 이제 에세레나 베니레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레쥐레라는 표현에 일단은 pp 형태가 뭐냐면 레또라는 형태예요. 여러분 아직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레또가 레쥐레의 pp 형태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에세레나 베니레를 넣어줘야 되죠. 근데 에세레랑 베니레는 여기 원래 능동문에서의 인칭을 따라주시면 되세요. 능동문에서 레쥐 일 리브로 할 때 책을 읽는다 3인칭이었죠. 그 책도 읽힌다.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이 목적어인 일 리브로가 3인칭 단수라서 3인칭 단수의 동사 형태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에세레나 베니레 동사의 3인칭 단수 에세레는 에, 베니레는 비에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여기다가 레또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게 비에네 레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동문에서 베니레나 에세레 플러스 pp 형태가 나왔다라고 하면요. 이게 원래는 근과거를 먼저 공부하셨다면 조금 감이 오실 텐데 원래 근과거, 그러니까 완료과거라는 과거 시제를 표현을 할 때는 타동사 같은 경우가 보조동사로서 아베레라는 동사를 이용을 해요. 그렇지만 타동사가 에세레나 베니레라는 동사와 결합이 되어 있다 이러면 그건 수동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원래 타동사의 과거 형태는 아베레랑 결합이 되는데 에세레와 결합이 되었다. 이러면은 이거는 100% 수동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수동문 예문으로 돌아가면요. Il libro viene letto da gente di tutte l'età. 이 책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읽힌다라는 거예요. 뭐뭇에 의해서 읽힌다라고 할 때 뭐뭇에 의해, 누구에 의해라는 표현으로 다라는 전치사 쓰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예문. Loro apriranno il negozio alle 10예요. 그들은 10시에 상점을 열 것이다예요. 아프리레라는 동사의 미래 형태죠. 우리 미래 형태도 당연히 수동문으로 바꿀 수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능동문을 수동으로 만드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능동문에서 수동문을 만들 때 능동문에 있는 목적어가 수동문의 주어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il negozio가 주어가 되는 거죠. il negozio가 몇 시에? 10시에 문이 열려질 것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열려질 것이다. 아프리레라는 동사를 수동문으로 바꾸면 돼요. 아프리란노 라고 되어 있는데 능동문에서는 로로가 주어였지만 수동문에서는 il negozio가 주어가 됐어요. 3인칭 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세레의 3인칭 단수 미래 형태 사라 혹은 베라라는 베니레의 3인칭 단수 미래 형태를 쓰게 되죠. 여기다가 아프리레의 pp 형태인 아베르토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아프리레 동사의 pp 형태는 아베르토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il negozio sarà aperto alle 10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문에서 수동문으로 바꾸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능동문에서의 목적어가 수동문에서 주어가 된다. 그래서 그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여러분 에세레 아베레의 인칭 변화해 주시고요. 거기다가 원래 본동사의 pp 형태에 넣어주시면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복잡하지만 한 번 더 복습하면서 늘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12과 공부도 여기서 마칠게요.